반갑습니다. 노생마입니다. 그 개인회생 신청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사건이 또 있었어요. 사건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, 그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.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사건하고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사건은 그 마사지 위주로 하시던 한국 아주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시고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삥을 뜯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직원들이 다 이제 와해가 됐어요. 그렇게 막 협박받고 그러는 매장을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. 그래서 같이 있던 한 3명이 모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영업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영업을 못 하다가 한 2주 있으니까 혹시나 그 처음부터 같이 하던 그 김양이 연락 한번 와줄 수도 있겠다 생각에 그 김양한테 연락을 했어요.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김양이 자기도 답답했는지 또 돈도 벌어야 되고, 그리고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는 또 하기가 꺼려지니까 제가 연락했더니 다시 온다 그러더라고요. 처음엔 좀 망설였죠 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에요. 처음에 그 김양하고 처음에 할 때처럼 그 기분으로 또 다시 한번 해보자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왔어요. 또 며칠 있다가. 그래서 또 저는 또 홍보를 열심히 했죠. 처음처럼 된 거예요. 그러다가 홍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명함을 뿌리는 일이 이제 힘든 거예요. 매일 명함을 막 3시간씩 뿌리는 일이.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왜 또 가을이라 이렇게 바람은 불고 비도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명암을 뿌려도 이게 날아가 버리고 젖어 버리고 그러니까 효과도 좀 덜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. 아, 이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?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한 걸 보니까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것도 이제 하도 전단지 붙이고 그러니까 전봇대 중간쯤은 이게 접착제가 안 붙게끔 무슨 장치를 해놨어요. 설치를. 그러니까 그 방법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붙여봤는데 자꾸 떨어져요. 바람에 날아가고.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봤더니 전봇대 그 맨 위에 사람 손 안 닿는데 거기다가 또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붙여놓으면 보일까? 저 갖고는 안 되겠는데?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고 이걸 너무 대놓고 막 벽에다가 전단지 크게 만들어서 현수막처럼 붙이기도 좀 너무 아닌 것 같고, 그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만 하다가 제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. 괜찮은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. 괜찮은 방법.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죠. 지나고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. 너무 바보 같은 짓을.
그게 뭐였냐면 전봇대도 아니고 벽에 전단지처럼 크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더 오래 갈 방법이 없을까? 더 효과도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? 하다가 횡단보도에 누가 횡단보도 그 보도블록에 벽돌 그 크기 정도 되는 데다가 스티커를 크게 붙여놨어요. 그때 뭐 대출 관련 홍보였나 봐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게, 어? 이거 괜찮겠는데? 싶더라고요. 그러면서 스티커보다 더 확실한 방법 없을까? 왜냐면 스티커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발로 밟으면 막 이게 해지고 찢어지고 막 그래요.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? 하다가 그 횡단보도 사람들이 서 있으면 이 45도 각도로 내려다보면 보이는 위치가 횡단보도거든요. 결국 하나는 흰색, 하나는 아스팔트, 하나는 흰색, 하나는 아스팔트, 이런 식으로. 흰색에다가는 못하니까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흰색하고 그 횡단보도의 흰색하고 흰색 중간에 아스팔트 검정색에다가 이게 페인트로 써버리면 어떨까, 그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때는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, 그 아이디어가. 그래서 제가 아크릴집 가가지고 아크릴로 구멍을, 이제 제가 원하는 문구를 거기다 쓴 거예요. 마사지 시원하게, 이렇게. 그러면서 황제 마사지라고 쓴 거예요.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황제 마사지 하고 시원하게, 그리고 전화번호, 이렇게 썼죠. 그리고 그거를 아크릴로 제작해 가지고 성남의 횡단보도 사거리 횡단보도가 이제 4개거든요. 하나, 둘, 셋, 4개니까. 근데 반대쪽 양쪽 하나씩 하려면은 사거리마다 8개를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제가 그 사거리를 한 20군데 한 것 같아요. 성남에 있는 사거리, 성남 구시가지, 중원구하고 수정구, 그 사거리에다가 8한 사거리에서도 8군데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아크릴로 구멍 뚫어서 글씨를 쓴 다음에 거기다 그 스프레이 페인트 있죠, 그걸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인쇄가 딱 되죠, 바닥에. 그거를 한 20군데 아니고 한 15군데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군데, 한 사거리가 8군데니까 15군데 정도 120개를 한 거죠. 그렇게 해서 해놓고 뿌듯해 했어요. 야, 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다.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?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, 진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. 명함을 제가 3시간 매일 뿌려서 한 것보다 한 3배는 많이 오더라고요, 연락이. 이거다, 이거. 와, 근데 앞으로 대박이다. 이제 일할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돈만 벌면 되겠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당장 지금 직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막 직원 뽑을 연구를 했죠. 그런 계획을 이제 또 갖게 됐죠. 그러다가 한 2주 지났나? 이제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. 2주 정도 지났는데, 그 동안은 그 김양 일거리는 충분했어요. 2주 정도, 10일인가 2주 정도 지났는데 3명이 온다는 거예요.
3명이. 그래서 3명을 못 받잖아요. 직원이 하나니까. 근데 이게 돈이 궁하니까 억지로라도 짜맞춰 보려고 옛날처럼 2명도 따로따로 해줬듯이 이 3명도 따로따로 기다리게 하면서 따로따로 해주면 어떨까 막 그 생각을 한 거예요. 이제 룸이 그때는 많았으니까요. 처음보다 처음에 시작할 땐 룸이 2개였고 그 뒤로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갖고 룸을 5개까지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김양하고 상의했는데 김양도 그래 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오라 그랬죠. 오라 그랬더니 왔어요. 처음에는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3분이시라면서요. 그랬더니 2명은 따로 올 거래요. 그래서 한 분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김양이 이제 준비를 해줬어요. 근데 조금 있다가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2명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우르르 들어와요. 막 급하게. 그러더니 그 룸에서 저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랬던 그 손님도 같이 그 아가씨 김양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잡겠다 그러시더라고요. 뭐 빼박이죠. 빼박. 근데 또 거기다 또 더 실수한 게 그때 제가 바보같이 또 장부를 썼어요. 그러니까 그 뭐 50 노트라고 그러나요? 이렇게 줄 다 쳐진 거. 거기다 제가 장부를 막 그동안 써놓은 거예요. 하루 매상, 하루 한 명 얼마 막 이런 거 다 써놓은 거예요. 근데 다행히 그 최근에 노트가 다 차가지고 한 달치만 남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별게 없죠. 한 달치는.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했으니까.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. 이제 김양은 무서워가지고 제 강요에 의해서 한 것처럼 진술을 하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죠.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저만 이상해졌죠. 제가 무슨 완전 나쁜 XS로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사정 얘기를 했죠.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.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. 근데 나 그렇게 이 업계를 제가 뭐 계속 했던 것도 아니고 한 지도 얼마 안 됐다. 그리고 또 장부 봐라. 또 이게 얼마 안 되지 않았냐. 그 김양이 뭐 오래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됐다. 근데 경찰도 어차피 증거 갖고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그 노트에 대해 적힌 것에 대해서만 이제 혐의를 두더라고요.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횡단보도에다 홍보한 게 이제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. 어디로 들어갔냐? 이게 성남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들어갔대요. 제보가. 그러니까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성남 경찰서장한테 저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이놈 이거 무슨 큰 조직이다. 이놈 이거 무슨 이 업계에 뭐 우두머리다.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큰 그 업계에 큰 우두머리 있냐.
뭔가 오해가 있더라고요. 근데 경찰들이 저를 자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예? 그냥 진짜 뭣도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조서를 잘 써주시더라고요. 예? 무슨 저 조직적이지도 않고, 예? 그냥 일개 개인이, 예? 생계형으로, 예? 부득이하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좋게 써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들도 무슨 이 어둠의 세계에 큰 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자꾸 보니까 그런 사람 같진 않다. 예?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겁이 났죠. 겁이 나가지고 벌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1,000만 원도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경찰이 아니고 형사분들이죠. 형사분들이 자기네가 잘 써줬으니까 한 200은 나올 거다. 예? 그 정도 나오게 자기들이 써줬다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이 업은 못하겠구나.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. 거의 끝난 것 같구나. 라는 생각에 참 난감했죠.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나. 그러다가 또 한 2주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도둑질이고 또 다달이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그 뽀뽀방을 하게 된 거예요. 그 뒤로.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. 벌금이 나왔어요. 일단 뭐라 그러죠? 인적 구속은 안 하고 그냥 벌금으로만. 벌금이 나왔는데 5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. 이 형사님들이 200만 원 나오게 해준다 그랬는데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. 그렇다고 왜 200 나온다 그러고 500 나왔냐고 가서 따질 수도 없잖아요. 받아들였죠. 그러니까 뭐 그때 3개월 안에 내라 그랬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 그 뒤로 벌금은 500만 원 나왔고 뭐 집행유예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. 그냥 벌금만 나왔어요. 벌금형. 왜냐면 초범이었으니까.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낼 수가 없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일단 시간을 끌어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좀 줄여보고 싶었고 그 방법은 정식 재판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. 정식 재판 청구.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신청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언제 나와서 재판 받아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서초동 그 법원 거기로 이제 출두를 했죠.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재판 받을 때 가면은 뭔 사정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많이 나와요.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얘기 듣고 구경하다가 저도 이제 이름 부르면 나가서 이제 제 입장을 밝혔죠. 제 입장은 뭐였냐면 죄는 인정한다. 하지만 벌금이 많다. 벌금이 많다. 이거였어요. 처음에는 이거였고 이제 그 뒤로 제가 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로는 또
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로 또 제가 어렵다는 거를 강조했고, 또 어머님하고 양쪽 부모님 제가 부양해야 된다, 이거. 그 다음에 애들이 셋이다. 이 세 가지가 이제 제 입장이었어요.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이 많다. 이유는 양쪽 부모님들을, 양쪽 어머님들을 책임져야 되고, 아이들 셋이 있다. 그리고 지금 개인회생, 저는 개인회생, 집사람은 개인 파산 진행 중이다. 이런 것들로 계속 어필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번까지 신청을 했어요. 3번까지. 처음에 안 깎아주더라고요. 처음에는 안 깎아줬고요. 두 번째는 100만 원 깎아줬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계속 이런 것들로 어필을 하니까 세 번째는 그 판사님이 이제 앞으로 더 안 깎아줄 거니까 정식 재판 청구하지 마라. 100만 원 더 깎아주겠다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100만 원 깎아가지고 500이 이제 300 되고,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도 한 6개월 정도 끌었던 것 같아요. 6개월 정도. 그리고 그 뒤로 벌금을 못 내니까 최대한 벌금을 이제 못 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명수배까지 당해요. 그러면서 동대문 시장 처음 이제 제가 직접 독립해서 장사하려고 할 때가 2013년 2월 중순쯤 되거든요. 그때 제가 직접 독립해서 그 동대문 새벽시장 그 기동대 앞에서 제가 이제 장사를 처음 하려고 물건 싣고 나갈 때 그 지명수배 된 것 때문에 벌금을 안 내니까 지명수배 되더라고요. 첫날 제가 직접 독립해서 장사하려고 나가던 첫날 걸려요. 걸려서 결국 벌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요. 파출소에서 이제 구금돼 있다가.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새벽시장, 그 동대문 새벽시장 제가 제자리로 처음 독립해서 나가던 날, 제가 일단은 잡혔는데, 그 지명수배 된 상태에서 그 근처 지구대 경찰한테 잡혔는데, 일단 나 이거 오늘 장사하는 첫날인데 이 물건만 좀 내려놓자 하고 거기까지 같이 가서 물건 내려놓고, 그리고 제가 파출소로 가서 구금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300만 원 계좌이체 하고, 그리고 풀려났던 풀려났었어요, 그때. 그래서 그때 경찰들하고 같이 첫날 집 내리러 가니까 그 주변에서 장사하려고 준비하던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요. 누가 그 새벽시장 그 거시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반기겠어요. 깜짝 놀라지. 네,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 홍보를 횡단보도에 잘못했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 어둠의 업계에 큰 인물로 오해를 받고, 그렇게 단속도 당하고 벌금까지 맞고, 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서 벌금도 줄이고 기간도 늘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지명수배까지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다음 방송에는 또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, 또 그거를 이어서
방송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인회생 진행했던 이야기들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